언론에서는 2년 만에 최대 규모 폭락이라며 투자자들에게 겁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미국 증시의 나스닥 차트를 보면 오히려 시작하는 지점은 엄청난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낙폭을 상당히 완화하며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감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처럼 강한 매수세가 여전히 남아있었는지 미 증시 선물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고 다음날 국내 시장 역시 그 영향을 받아 전날 있었던 낙폭을 완화하려는 듯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 대비 거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많은 기업의 주가가 오르며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언론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시장 기준으로 2024년 8월 5일은 블랙 먼데이가 있던 날입니다. 이날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10% 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저가 매수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고 이날 하락한 종목은 약 전체 종목 수의 90%에 해당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는 등 엄청난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러한 급락에는 미국 선물 시장의 과도한 하락이 일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끝난 이후 미 증시가 열립니다. 국내 증시 투자자는 매수를 할 때 오늘 밤 미국의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 무척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매수를 했는데 오늘 밤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면 내일 국내 증시도 하락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밤의 미국 증시를 예측하기 위해 미 선물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 증시 선물은 오늘 밤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나타내므로 당장 내일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2024년 8월 5일 미국 증시는 시작부터 엄청난 급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2년 만에 최대 규모 폭락이라며 투자자들에게 겁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미국 증시의 나스닥 차트를 보면 오히려 시작하는 지점은 엄청난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낙폭을 상당히 완화하며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감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처럼 강한 매수세가 여전히 남아있었는지 미 증시 선물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고 다음날 국내 시장 역시 그 영향을 받아 전날 있었던 낙폭을 완화하려는 듯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 대비 거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많은 기업의 주가가 오르며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 증시는 엄청난 하락으로 시작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커다란 반등을 이뤄냈고 이후 지수는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언론에서는 전날 대비 하락한 요만큼의 폭을 가지고 미 증시가 엄청난 하락을 했다며 미국 증시에 대한 나쁜 기사만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일의 차트를 보면 훨씬 더 낙폭이 심화되었어야 할 나스닥이었지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며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언론에서도 더 하락할 뻔했던 나스닥 지수가 강한 매수세에 이어 상승을 하며 낙폭을 어느 정도 줄였다는 식으로 기사를 내어야 맞는 말입니다. 물론 지수가 많이 떨어진 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나쁜 측으로만 보도를 한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 다음날의 지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던 날입니다. 또한 언론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항상 자극적인 기사를 냅니다. 작전주에서도 주가 부양 재료를 언론에 띄우며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호재를 알립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돈을 받으면 기사를 써주기 때문에 특히 인터넷 기사는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항상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불과 1년 전에 RF셈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LFP 2차전지 기업인 진평전자가 인수하기로 결정이 났다면서 주가는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론에서는 RF세미를 인수하는 진평전자라는 기업이 삼성전자의 반개라는 이야기를 하며 삼성 SDI와 협업을 할 것을 기대하는 기사를 연일 내보냅니다. 또한 RF세미 역시 LFP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준비는 다 마쳤으며 이제 곧 제품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냅니다. 주가는 저가 대비 약
10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RF세미에 투자하는 진평전자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 대표자는 김경훈, 배터리 이어폰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뭔가 대기업의 홈페이지 치고는 구성이 썩 매끄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의 연혁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혁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거나, 그런데 진평전자의 홈페이지에는 임원 선출 외에는 별다른 주요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는 이 진평전자가 삼성 반개 출신이라고 보도를 하며 이후 RF세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연일 칭찬하는 기사를 냅니다. 업계 관계자는 진평전자가 RF세미를 인수한 이유가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진평전자가 삼성전자의 반개 기업 출신이란 점을 고려하면 RF세미가 얻을 수 있는 시너지는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는 이러한 기사에 진평그룹의 사업 확장에 대한 공격적 이런 기대감에 주가가 뛰고 있다 라면서 RF세미의 주가 상승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콤한 기사로 주가가 단기간에 10배 오른 이 RF세미의 주가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현재는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할 때는 언론을 항상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언론에서 나오는 각종 호재 뉴스를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 워런 버핏은 월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멀리 떨어진 네브래스카주 오하마에 있습니다. 이는 각종 시장 잡음에서 벗어나 본인의 시각과 철학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워런 버핏의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만약 월스트리트에 계셨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셨을 겁니다. 아버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쫓았을 테니까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각종 매체로 인해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이야기는 참고만 하되 주가의 움직임 등을 면밀히 살피며 주식 투자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각종 투자 자료, 투자에 대한 생각, 제가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종목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 자료가 필요한 투자자라면 제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자료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